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달 가까이 수사를 확대해 27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에 응한 남성 3명은 구속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경북 23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포항과 경주시도 영덕과 울진, 울릉군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한 사건, 지난달 초에 전해드렸는데요. MBC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포항에서만 지난 넉 달 동안 이뤄진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피의자는 무려 27명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경북 포항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폭행의 이유는 자신들이 시키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독박이 다른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당시 폭행에 가담한 남성 이모 씨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6년생인가 2007년생 애들 구해가지고 이제 놀린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은 2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 성매매 강요와 알선 혐의로 남성 1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해당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가입하자 곧바로 나이를 묻는 쪽지가 옵니다. 데려다 주면은 그 애들이 가요. 여자애들이 그럼 뭐 1시간? 많으면 1시간 그 정도 있다가 오면은 건당 이제 돈을 받아오면은 얼마를 가져갔고 애들한테 얼마를 떼주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한 뒤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을 사주면서 그 비용을 나중에 채무로 간주해서 이 돈을 갚아라. 돈이 없다라고 하면 조건만 해서라도 갚아라. 경찰은 알선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 15명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북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지 않던 포항과 경주, 구미 등 6개 시군 지역에서도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30%에서 50%로 확대되고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 사전 신고 후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항을 비롯한 경주, 경산, 영천시 등 4개시 지역은 유예 기간을 두기 위해 2주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8명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지역 4년제 대학의 정원 미달이 속출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미 예고됐는데요. 정부가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벌써부터 지역 대학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학 입학생은 43만 2천여 명, 정원보다 4만 명 넘게 모자란 것으로 신입생 충원율은 91.4%였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만 정원을 겨우 채웠고 비수도권은 4년제 대학은 90% 초반, 전문대 충원율은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의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해 2024년까지 급격히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부 정원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은 대학원을, 전문대는 평생 직업 교육을 강화하면서 학부 정원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권역별로 30%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 대학에 정원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 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교육이나 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 개의 대학으로 분류한 뒤 구조개혁을 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주대와 대구예술대, 서라발대와 영남외국어대 등이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힙니다. 학생 충원율 등과 같은 잣대로만 대학 정원을 정하면 비수도권 대학들의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가의 지표가 신입생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율에 잡혀 있으니 지방대학이 자연히 정부 평가로부터 낮은 등급을 받고 폐교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정원 500명 대학을 10개 퇴출시켜봤자 5,000명이에요. 그러나 수도권에는 4만 명, 5만 명 되는 큰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오는 10월에 충원율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는 대학별 감축 인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높겠고 다음 달 하순부터는 고수온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북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지난해 가을부터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대만 한류도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수온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벼농사에 디지털 기술이 본격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항기로 모내기를 하거나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원격으로 물고도 관리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자율주행 이항기가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GPS 좌표 값에 따라 이항기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방향을 틀 때는 아직은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운전자와 보조자 2명이 짝을 이뤄 작업하는 일반 이항기에 비하면 일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드론으로 벽실을 뿌려 모내기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논 시바르를 이항기로 모내기를 하면 1시간 20분이 소요되지만 드론으로 직파하면 12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목판을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일감도 절감되고 노동력 절감되고 돈도 덜 들어가고. 물 관리도 쉬워졌습니다. 카메라와 수위 센서를 활용한 건데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논물 정도를 알고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 오거나 그럴 때 나오기 힘들 때 그럴 때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봐가지고 집에서 앉아서 그냥 열었다가 물 부었다 하면 되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이 걸음마 수준이지만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농업도 다른 분야에 못지않게 디지털화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우리 일반 노지 농업에 도전하면서 또 성과를 내는 우리 농업이 기계화를 넘어 최적화, 지능화를 지향하는 디지털 농업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대형 지진으로 인한 중저준위 방패장, 동굴 처분시설의 기능 상실을 막기 위해 지하수 배수 개통과 전원 공급 개통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 설치된 배수 개통은 전원이 상실된 경우를 가정해 내진 기능을 갖춘 디젤 발전기와 배수 펌프 4대, 수중 펌프 2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공단은 동굴 처분시설 운영 중 지진 등으로 기존 배수 개통에 문제가 발생해도 지하수를 별도 배수시설을 통해 배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광고법 제정 3년 평가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정부 광고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 효율성과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공익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강조됐습니다. 특히 정부 광고 수수료에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정부 광고 수수료를 기반으로 언론 지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방송에 할당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영일만대로 곡강 IC를 연결하는 도로 2.5km 구간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는 2016년 양덕동에서 영일만 4산단 입구까지 1.6km가 개통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한동대 방향 영일만대로까지 접속이 완료됐습니다. 양덕동에서 영일만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남송 IC 한 곳뿐이었는데 오늘 한동대 방향으로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포항 지역 최대 주거 밀집 지역에 교통 분산 효과와 영일만 산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밤부터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종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서쪽 지역과 내륙 곳곳으로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약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영덕과 울진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3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1m,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2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경주시가 선정돼 내년부터 3년간 국도비 13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탑동과 권천, 불국 정수장 등 3곳에 비상 상황 시 상호 간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구축하며 3개 지역 주민 3만 3천 명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상수도 비상공급망 사업은 가뭄이나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수장 간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연결 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경북 동해안 연안 침식 실태 조사가 이달부터 1년간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연안 42개 지역에 대해 연 4회 계절별 조사를 진행하여 시기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침식 원인 분석과 함께 수중 방파제와 같은 연안 침식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연안 정비 사업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침식 심각도가 D등급을 받은 곳이 9곳으로 6곳이 더 늘었는데 마이삭과 하이선 등 강력한 태풍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말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공무직 환경관리원 11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자격은 포항에 주민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시민으로 다음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9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채는 1차 서류 심사, 2차 체력 실기 시험, 3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체력 검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실기 시험 배점이 50점으로 상향됐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법인 택시 50만 원, 전세버스 70만 원이며 지급 인원은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736명과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387명입니다.